우주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요? 가장 존재감을 과시하는 태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가보면 수많은 행성들과 빛으로 자신을 뽐내는 여러 종류의 항성들, 그리고 수많은 은하계와 은하계를 감싸고 있는 성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천체들은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우주 공간은 그냥 비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암흑에너지가 우주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가 대부분의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암흑에너지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암흑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에너지도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우주 공간의 분포에 있는 퍼센티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약 70%, 그리고 암흑물질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천체들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암흑물질은 빛을 흡수하거나 발하지 않는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 은하의 질량을 계산합니다. 은하의 질량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은하의 전체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를 계산합니다. 은하가 이 정도 밝기를 가지려면 빛을 내는 항성들이 이 정도 개수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밝기를 가지고 항성의 질량 곱하기 개수를 하면 은하의 밝기에 대해 질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광도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력 질량이라는 방법인데요. 광도 질량법과 중력 질량법은 방법이 다를 뿐 은하의 질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광도 질량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 중력 질량법으로 계산한 질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 무겁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하의 밝기에 기여하고 있는 항성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프리츠 츠비키는 암흑물질에 대해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1000개가 넘는 은하가 모여있는 머리털 자리 은하단의 속도를 연구하던 도중 은하단들이 서로를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산대로 한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은하들이 돌면 서로의 중력과 중력 사이에 머무를 수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별들과 은하들이 날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력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거운 물질들이 빠르게 도는 별들과 은하들을 붙잡고 있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의 은하를 찍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은하의 가스 구름의 분포와 별의 분포, 그리고 행성과 별들의 속도까지도 다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은하와 은하단을 관측해보니 은하의 중심과 은하 끝자락에 있는 별들 모두가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질량의 어떠한 물질이 은하와 별들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질량의 물질을 블랙홀 내지는 암흑 속에 숨어버린 별들이나 행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들이나 항성 또는 질량이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꽉 채울 만한 질량이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물질을 인비저블 매터로 명명하게 되었고, 이게 지금의 암흑물질 다크매터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암흑물질은 어떤 것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여러 물질들을 통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만든 망원경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암흑물질을 관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영원히 관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인류는 암흑물질을 관측하지 못하지만 입자 가속기를 통해 힉스 입자를 발견한 것처럼 후에 입자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에만 의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을 다 통과합니다. 당연히 이 암흑물질은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소량이 지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수많은 무거운 천체에 비해 너무도 작고 가벼운 지구이기에 우리가 감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력을 갖고 있어서 끌어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빠르게 가속시키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확실히 역할이 다른데요. 암흑물질은 전체 우주의 모든 중력의 골격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별들과 별들 사이, 행성과 행성, 더 나아가 은하와 은하단들이 서로 중력으로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흑에너지는 안정적으로 붙잡힌 은하와 은하단들이 속해 있는 모든 우주를 팽창시키며 더욱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반론. 암흑물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정 뉴턴 역학을 주장하며 암흑물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이론으로 이스라엘의 수학자인 모데아이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이론으로 유명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계 안에서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중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거리에 따라 중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반론은 줄여서 몬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될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진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질서와 중심을 잡는 것처럼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